라식 라섹 수술을 할 때 루틴하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벨리노 검사를 하는 이유는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학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자,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벨리노 검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할 때 루틴하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벨리노 검사를 하는 이유는 먼저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병이 있는 경우에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게 되면 이 병이 악화돼서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 환자를 수술을 시켰는데 이 병이 심해지면서 실명을 한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검사가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병은 1988년에 폴보그라는 의사가 이탈리아의 아벨리노 지역에서 각막에 하얀 혼탁이 있는 4명의 환자를 발견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거는 자, 이 검은 동자 이 각막이 원래는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얀색 반점이 생겨나는 것들을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합니다. 이 각막 이영양증에는 되게 많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서 생기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유전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식 라섹 수술을 했을 때 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이 검은 동자의 투명한 조직에 침착이 되게 되고 보통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식 라섹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시행하는 검사나 또는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좋은 점은 이 각막 이영양증이 점진적으로 나이가 먹어갈수록 혼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최악인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혼탁이 증가를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보는 시력은 보통 0.4에서 0.5까지 정도 떨어지는 거지 시력이 아예 뭐 0.1 아예 혼자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이 병이 있더라도 본인 혼자서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치료 방법이 각막 이식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력이 나오기 때문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전자의 변형이고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우성인자로 발현되기 때문에 다른 유전 질환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부모 자식 간에 발현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을 진단받게 되면 자녀분들도 꼭 검진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아벨리노 검사를 거의 루틴하게 받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코로나 검사할 때 면봉을 코 안쪽을 후벼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처럼 이 얇은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을 가지고 입 안쪽에 있는 구강에 있는 상피를 채취하고 그거를 업체로 보내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 이내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현미경상에서 이 아벨리노와 같은 각막 혼탁이 없는 경우에 실제로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현미경에서 1차적으로 봤을 때 약간 혼탁이 있는 정도가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약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 아직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벨리노 검사 없이 라식 라섹 수술을 받았을 때 이 각막 이 영양증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라식 라섹 수술 받기 전에 이 검사를 꼭 받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20대가 되면 본인이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이 있다는 걸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간 남들보다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50대가 되면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자기가 원래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더라도 원래 내 눈이 나빴으니까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을 가지고 계신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각막에 혼탁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술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이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빨리 발견을 하시고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빠른 치료가 다른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눈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이상을 바로 느끼게 되는데,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인 사람들은 그 증상을 느끼는 게 느리게 되고 그래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정리해보면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 20대에 보통 나타나게 되고 라식 라섹 수술하러 내원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아벨리노 검사를 통해서 혹시 나한테 이러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아벨리노 각막 이 영양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도 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면서 다른 병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